여러분, 외환시장에 암초가 많다. 진짜 암초 천지입니다. 예. 그래서 환율이 더 오른다. 실제로 그럴까요? 지금 환율도 벌써 1200원을 넘어섰죠. 예, 12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1200원이라는 것은 정부가 이거는 넘어서면 안 된다. 또 외환시장에서도 1200원이 심리적 마지노선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최근에 들어서서 이제 1200원이 익숙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1200원을 용인할 뜻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00원대가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히 1200원보다는 더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단서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외환당국이 외환을 순거래한 액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0년 1분기에 58억 5,100만 달러였죠. 이게 거래한 건데요. 지금 이것은 순매도한 금액이라는 거죠. 매도했다는 거잖아요. 매도, 그죠? 예. 그리고 2월에도 3억 4,500만 달러를 매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분기에 4분기에는요. 115억 4,300만 달러를 순매수했다는 뜻이에요. 순매수. 순매수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달러를 사들였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시장에 달러를 사들이면 시장의 달러 양이 줄겠죠. 예, 시장의 달러 양이 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달러 양이 많아지면 이제 매도하는 거죠. 시중에다가 달러 양을 늘리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2021년 1분기에 1억 300만 달러였는데 3분기 보세요. 3분기가 보통 이야기할 때 7월, 8월, 9월이잖아요. 7월, 8월, 9월. 근데 이 7월, 8월, 9월에 외환 거래액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71억 4,200만 달러입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와, 저는 여기에서 이게 환율이 더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까지 7월, 8월, 9월에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여러분 10월, 11월, 12월에 여러분 외환보유고가 어떻게 됐죠? 외환보유고가 10월에서 11월 사이에는 54억 달러가 줄어들었죠. 그죠? 그리고 11월에서 12월에는 7억 9천만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실질적으로 외환당국은 계속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3분기에도 이렇게 71억 달러, 71억 4,200만 달러가 이렇게 시장에다가 풀었다면 결국 말입니다. 4분기에도 외환보유고가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또 풀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풀고 있다. 자, 이것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외환시장이 불안하다고 정부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달러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고 정부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입니다. 이게 지금 1203.5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10년짜리 그래프거든요. 10년차 10년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7일 현재 보면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외환은 10년짜리 그래프를 보면 3년씩 이렇게 봉우리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봉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거라는 그런 우려감까지 점점 들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외환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이 늘어났어요. 정부의 개입이.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지금 외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 1200원도 더 넘어갈 거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해외 주식 순매수 추이입니다. 2021년에 226억 4,759만 달러예요. 엄청나죠? 이것은요, 대한민국의 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연기금들 있죠. 연기금들도 해외 주식을 샀다는 이야기고요. 개인들도 수학게임이라고 해서 계속 사들였다는 뜻이에요. 계속. 국내 시장이 불안하고 국내 시장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정부 정책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해외 시장으로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외 시장으로 떠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지고 그 수요가 지금 여기다 반영이 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정부가 저렇게 시장에 개입하면서 달러를 계속 풀고 있다가 해외 투자에 대해서, 특히 해외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게 무조건 해외 투자를 하는 걸 제한을 한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연기금부터 먼저 제한을 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위험 속에 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럴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하게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근데 지표로 보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적자의 적자, 무역수지가 적자란 말입니다.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 지난 12월이에요. 이게 1월에 되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면 달러가 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달러가 덜 들어온다는 뜻은 정부가 계속 돈을 풀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계속 돈을 풀다가 보면 외환 보유고 괜찮을까요? 결국은요, 정부의 개입도 어느 정도 수준이지 계속 개입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대한 어떤 혼란, 그 시장의 혼란이 결국 원화값 폭락인데, 원화값 폭락이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가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게다가 가장 충격적인 일은 이겁니다. 이거 미국의 양적 완화, 이거 언제 없어지잖아요. 자산 매입도 축소하고 금리 인상도 빨라지고 양적 긴축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올해 6월까지 지금 금리 인상을 2차례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는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요. 그 강세에 발맞춰서 원화값의 어떤 가치 하락은 아마 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 경제가 올해 굉장히 성장률이 더뎌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출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 수출의 30% 넘게 중국에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홍콩 우회 수출 포함해서 말입니다. 근데 이게 줄어들면 달러 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달러 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지정학적 위험도 많아요. 김정은이 또 미사일 쏘았잖아요. 근데 그 미사일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잡을 수 있는 미사일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 굉장히 크잖아요. 게다가 지금 우크라 전쟁, 러시아의 침입 같은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었고요. 근데 지금 상황들이 전부 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저는 더 심각한 양산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출이 줄어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 기업인들이 더 뛰어야 돼요.
수출이 줄어들어서 적자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경제의 위협은 점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점점 가까이 갈 수밖에. 저는 그 충격이 이게 내수라도 좋으면 모르겠는데 내수가 지금 형편없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수출마저 지금 꼬꾸라지면 환율은 폭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원화값의 폭락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좀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금 비중을 말씀드릴 때도 원화 비중과 달러 비중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지금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이긴 해요. 근데 원화의 어떤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도 이거 어떻게 감안해서 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 어떻게 하실 건가요? 비트코인을 살 거예요? 금을 살 거예요? 아니면 달러를 살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분명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치 방법도 각자 방법에 따라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